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20년 전에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시기였죠. 근데 시간이 흘러 꼭 그렇지 않다는 것과 신도시에서 15년을 살아보니 금액 변동의 패턴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요. 그 흐름을 타지 못하면 엇박자가 나버린다면 정말 리듬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실거주시면 신중히 알아보시고 지금 움직이셔도 될 듯 합니다. 김포시를 예를 든다면 현재는 신규 분양권 위주로 거래가 많이 증가했고요. 전세 물량이 많이 빠져서 거의 소진되는 상태이며 기존 아파트가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우상향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여름까지의 모습은 이럴 듯하고요. 여름에는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 하락 및 매매 가격 보합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지금 선택 가능하시다면 움직여 보실 듯 합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가뭄 때문에 논밭이 바싹바싹 갈라져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예전에는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기우제. 정말로 한 번도 실패 없는 기우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가 올 때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계속 기우제를 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말이죠. 이것이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여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하던 방법인데요. 올 때까지 계속하면 된다. 실패율 제로, 성공률 100%. 부동산에 적용을 해볼게요. TV를 보거나 언론 매체를 본다면 이런 문구와 얘기 그리고 통계를 많이 접합니다. 집값은 이러이러하니 떨어진다. 폭락한다. 세계 경기가 어려워서 인구 절벽이라서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결론은 집 사지 말아라. 이제 폭락의 시작이다. 또 이런 내용들도 많이 접하게 되죠. 집값은 이러이러하니 오른다. 주가가 하락하고 이 수요가 부동산으로 옮겨온다. 수요 공급 물량에 의해서 그리고 인구 유입 증가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곳은 오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요.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와 강한 규제를 반복하며 정책을 펼칩니다. 규제인 듯 규제가 아닌 듯, 네. 정말 더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사인을 보내면 무조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맞는 시기가 오는 거겠죠. 그런데 무조건 떨어지는 게 어디 있고 또 무조건 오를까요? 달이 차면 기울듯이 변하고 달라지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년 전에 전세로 살고 있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동료, 대학교 동창이었죠. 여러분도 선택을 해보세요. 전세를 살고 있던 도중 만기가 되어서 전세 계약 연장이냐 아니면 집을 사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요, 인구 절벽과 주택 보급률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집 사면 호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받기 때문에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물론 전세자금 대출로 해결했죠. 또 다른 친구 B는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B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원하는 지역 아파트 청약에 성공했습니다. 친구 A는요, B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A는 B에게 가서 일본을 예를 들어주며 다마 신도시라고 들어봤냐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세계 경기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고요. 이런 타이밍에 부동산 매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A가 느끼기에 친한 거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서로 입장의 차이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B도 친한 친구 A의 말을 듣고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앞으로 양보다는 지레시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부동산의 특성상 공급의 한계성 때문에 인구 절벽 및 경기가 불황이어도 유효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지역이 있고 양극화 시장으로 흘러가겠지만 발로 뛰면 좋은 곳을 선점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원가 개념으로 봤을 때 5년 뒤에 자기의 월급이 내리지 않는 이상 집값이 물가 상승률을 최소한 따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감하게 청약을 넣어서 선곡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이런 경우가 정말로 많겠죠. 제가 볼 때 A와 B 모두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현재 분위기와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모두 다 잘 대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2년 뒤에 A와 B의 재산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 또한 앞날을 모를까요? 분명한 건 부동산 대응 면에서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결정을 보면 분명히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그래도 B의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만큼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요,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입장 차이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물과 기름 섞이지 않죠? 빛과 어둠, 며느리와 시어머니 섞이거나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인데요. 결론은요. 믿고 싶은 대로 현상을 보는 거고 정말로 객관화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다른 한 가지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이 됐을 때요.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가장 궁금한 게 새 전망입니다. 19년 부동산 전망인데요.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각자의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인지라 부정적인 의견이 몇 프로였을까요? 거의 90%였습니다. 간단하게 10명 중에 1명만 긍정의 대답을 했는데요. 2019년 서울 집값이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이땡땡 애널리스트입니다. 모두도 손가락질했죠. 시장을 이해 못한다고요?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얘기가 아래와 같죠. 서울 수도권은 보합세, 지방은 공급 가행에 따른 하락 국면이 예상된다. 제가 봤을 땐 좋은 얘기예요. 9.13 대책에 따른 금리 인상, 공급 확대까지 맞물려 무주택자가 서둘러 집을 살 이유는 없다. 전세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가 예상된다. 상승한다는 이땡땡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부와 국제 정세가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서울은 실거주자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조정을 보이다가 전세가 상승 그리고 매매가가 회복이 되고요. 2019년 평균으로 본다면 상승장이 될 것이다. 10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요. 어떤 의견이 더 믿음이 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의견이 맞고요. 부정적인 의견이 저도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부의 너무나 강력한 의지,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시간이 길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서울은 2019년 상반기가 바닥이었고요.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가장 시장에 많은 변수를 주는지라 예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19년 상반기가 서울 집값의 바닥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가만히 있던 무주택자들이 움직여서 시장의 흐름을 끌고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 말고요. 내년 여름은 더 더울까요? 아니면 시원한 여름일까요? 아니면 올해 겨울은 작년보다 추울까요? 아니면 따뜻할까요? 부동산 예측이란 게 어렵고 어쩔 때는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돼봐야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인 분들이요. 집을 알아보신다면 지금 실거주로 괜찮은 곳이 제법 있습니다. 다 좋은 건 아닌데요. 가성비 좋은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거주자 분들은 주말에 한번 움직여 보자. 그리고 시장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뭔가 변하고 있다. 부동산은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정책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다. 결론, 실거주자분들 주말에 꼭
꼭 움직여 봐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오른쪽 영상은 제가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꼭 봐주세요.